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염입니다. 오늘은 조금 관심이 많은 체류형 쉼터. 오, 체류형 쉼터. 농막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체류형 쉼터는 어떤 쪽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고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데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실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요. 2020 타경 6082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셀이고요. 용도는 전입니다. 면적은 134평, 감정가가 1,500만 원이에요. 오, 감정가가 저렴하네요. 이 감정가 아주 만만해. 네, 1,500이면 아주 저렴한 거죠. 134평에 1,500만 원이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땅에 28명이 입찰을 했고요. 낙찰가가 3,350만 원. 그러니까 신건에서 거의 2배를 넘겨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이 낙찰가도 놀라운데 28명이나 입찰을 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도권이면 100명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여기 대구 같은 곳에서 20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대구 무시하세요? 대구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 입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현황 휴경지라고 되어 있고, 북서측으로 폭 약 2에서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가고 있음.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네요.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 농지인데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좀 평평해 보이네요. 그래도 이게 농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사진을 놓고 보면 임야지. 그런데 이렇게 뻔하게 임야화된 농지가 왜 28명이 입찰했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 물가라고 하는 그 측면을 절대로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이 위에서 보니까 또 경사도가 엄청 상당하네요. 그렇지. 어찌됐건 전으로 쓰인다라고 하지만 전으로 쓴 흔적은 없고 평탄화 작업은 한 번만 하면 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도로가 조금 붙어 있어요. 네. 지금 본건이라고 써있는 이 땅인데요. 앞에 이 저수지가 크게 있네요. 이런 물가가 있다 보니까 저 위에 카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펜션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성되다 보니까 1,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 물건에서 1,000만 원대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봐. 이렇게 보니까 노란색이 현황 도로거든요. 현황 도로 접해 있고 땅이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보면 송해공원이라고 해서 주차장도 크게 있고요. 유원지로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옥연지라고 하는 저 저수지를 보게 되면 저 땅이 1,500만 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 물건지를 놓고 보게 되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만만한 금액이지만 저 위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까지 만약에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로서 뭐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그 농작물을 뭐 상품화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한 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인데 여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입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 유원지 그리고 이 산 밑에서 어떤 자연인 아니면 뭐 휴양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입찰하지 않으셨을까? 이 휴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셔서 그러신지 요새 조금 이렇게 어떤 관광지, 약간의 휴양지 이런 곳에 근처에 있는 땅은 그 땅이 맹지건 뭐 지적도상 도로가 없건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류형 쉼터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
이 땅이 체류형 쉼터에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은 어떻게 봐?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뭐 지적상 도로도 상관없고 또 농로여도 상관없고 또 면도나 리도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도로를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거나 응급차가 진입 가능하게 되면 이 체류형 쉼터 10평을 지을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딱이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딱이지만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아,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네. 네. 그리고 농업인이든 아니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시는 분이든 어쨌든 1인당 하나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막은 가능한 거잖아. 농막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농막을 보면 농막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농막을 갖다 놓고 또 135평 정도 되니까 여기에 경작을 하면서 좀 휴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도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휴양의 측면은 맞지만 지금 뜨고 있는 체류형 쉼터가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 맞지 않죠. 과연 28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때 낙찰 당시에는 2021년이니까 체류형 쉼터 얘기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입찰하셨던 분은 체류형 쉼터라기보다는 농막을 생각하고 입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10평하고 6평 그거 4평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4평이 실제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농막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뜨던 내용이 체류형 쉼터라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농막도 함께 뜨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를 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나 휴양지를 끼고 있는 농지는 앞으로도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공식적으로 정화조라든가 또 주차장 그리고 데크 이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농막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농막도 괜찮고 체류형 쉼터도 괜찮은데 현재 이 토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체류형 쉼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농막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체류형 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땅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정가 따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이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체류형 쉼터에 관심 가지시고 어떤 조건으로 체류형 쉼터가 설치 가능한지 그 기준을 먼저 보시고 그 기준에 맞는 토지를 반대로 역으로 찾아보시면 경매물건으로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거는요, 내가 알고 있어야 그게 기회가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회가 온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